안녕하세요. 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녹화하시는 거죠? 그래요. 자, 오늘 저희 그러니까 와 계신 분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신가요? 예, 우리 고1,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수학 1등급 학습 전략하고 그 다음에 또 2000 이제 15학년도, 2016학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입시를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한 30분 정도는 저희 고등부 수학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는 수학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도 고등부 수학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청소년 원장이기도 하지만 또 수학 강사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대치동에서 현재도 제일 큰 수학학원을 저도 같이 개원을 했었고 그래서 뭐 어머니들 이름 들어보셨으면 모르겠네. 깊은 생각이라고 아마 거기 지금도 그러니까 대치동 엄마들 그 카페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제가 검색되는 연간 검색 순위 1위에 있는 학원이에요. 그게 97년 12월 2일 날 오픈했는데 그게 제가 첫 수업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12월 2일 날 첫 수업을 제가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10년 동안 있다 이제 청술학원이란 재수학원을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재수생들 수학 상담을 거의 대부분 입학할 때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대로만 공부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첫 발을 잘못 들여서 수포자가 되기도 하고 첫 발을 잘못 들여서 고득점을 못 받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따가 저희 연사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혹시 어머니들 개념서 아세요? 수학 개념서? 수학 개념서와 문제집을 구별할 수 있으세요? 집에 댁에 가셔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책을 가지고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개념서라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쭉 불러볼게요.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수학의 원리, 수학의 셈, 개념센, 뭐 수학 중심 이런 책들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수학 개념서예요. 이런 책 말고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책 말고 딴 책 가지고 있다. 혹시 개념서 뭐 가지고 계세요? 네? 시너지, 마플 시너지죠. 마플 시너지는 제가 알기로는 개념서가 아니에요.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개념 원리라는 책도 많이 아시죠? 개념 원리도 저희 같은 수학 강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개념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표지에는 개념서가 써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쭉 말씀드린 책들은 앞에 다 뭐가 있냐면 한글로 개념 설명이 장황하게 써져 있어요. 한글로 개념 설명이 자세하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 개념 원리 같은 책들 저는 개념 원리라는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이전에 거기 사장님하고 저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험담하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문제집이에요. 되게 좋은 문제집인데 강의형 유제를 좋아해요. 강의형 유제로. 근데 앞에 간단하게 수식이 증명돼 있어요. 수식 증명과 수식이 요약돼 있어요. 그리고 예제 유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수학교육과 출신이니까 저는 수식을 증명하고 그렇게 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증명을 보고서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증명만 보고서 수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증명만 보고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개념서 자세하게 써져 있는 말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습이 돼요. 그냥 문제집만 덜렁 있잖아요. 그럼 예습할 수가 없어요. 문제집으로 예습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집으로 예습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습을 문제집은 문제집이니까 예습한다는 건 그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 줄 아는 건 이미 수학실이 엄청 올라가 있는 학생들이죠. 처음 보는 학생들은 문제집 보고서 예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국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된 건데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은 수업 내용 70% 이상을 이해한대요. 예습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학생은 수업 내용 40% 미만으로 이해한다는 게 증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형 교재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내주는 강의형 교재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수업 듣고 복습 또는 수업 듣고 과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그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게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드시 예습을 해야 되는데 예습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혼자서도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증명만 돼 있으면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는 혼자서 읽어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처음 공부하는 과목은 개념서가 있어가지고 개념서의 설명을 읽고 예제, 유제 이런 것들을 예제를 보기와 예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제까지 풀어보라니까 예제는 모르면 밑에 뭐가 있으니까 풀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치동에서 제가 제일 큰 수학학원을 같이 만들면서 거기 대표 강사는 한석원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해마다 신입생이 1,500명, 2,000명이 와서 시험 보는 그런 학원이 됐죠. 입학 시험을 그렇게 보는 학원이 됐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이상, 10년, 20, 지금 97년에 개원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죠? 22년이니까 25년 동안 지금 대체로 제일 큰 수학학원으로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수학 전문학원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는 좀 더 애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도 수학을 먼저 중심에 두고 수학 얘기를 먼저 제대로 좀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재수반을 좀 정비하고 전년도 후반부부터 우리 고등부를 좀 정비하자 그러면서 제가 수학 전문가를 그러니까 그냥 이전까지는 그냥 강사 이름 걸고 수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렇게 하면 안 돼. 레벨별로 수업이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치동의 그 학원 레벨별로 나눠져 있는 학원이에요. 그 유명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그 학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학원에 4레벨 반 아이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옆에 부모님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학원 가면 4레벨인데 어떻게 전교 1등이지?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이들은 걔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 학원의 레벨에 그만한 권위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가 대치동에서 그렇게 수업하면서 여기 와서도 느낀 게 그냥 수학은 학생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간다는 게 저의 소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에 맞는 교재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학 전문가라는 거 만들고 시대인지에서 제가 선생님 모셔오고 그다음에 깊은 생각에서 선생님 모셔오고 또 여기서도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학 전문가를 꾸렸어요. 그래서 뭐 여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족도는 상당히 현재 다니고 있는 애들 만족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 생각하고 그런 수학 전문가의 프로그램도 잠깐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수학 공부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왜 애들이 못하는지 왜 재수하러 오는지 그런 얘기들까지도 일부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고등학교 내년이 2024년이죠. 내년이. 제가 연도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내년 2024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게 2025학년도죠. 그리고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입시를 대비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박중서 이투스 교육 입시센터장이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박중서 센터장은 아마 여기 대진여고 부모님 계세요? 안 계신가요? 3월 27일 날 대진여고에서도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전년도 12월 때는 서라벌고등학교 설명했었고 그러니까 이적 고등학교 설명회를 제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적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죠. 학교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고 학원 설명회는 그렇게 자주 오시진 않는데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들한테 지금 무엇을 할지 사실은 2부 제목이 이렇게 쓸 거예요. 25학년도, 2026학년도 대입을 위한 지원 전략 설명회.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원서 지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설명회를 우리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회 잘 들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원래는 시간이 안 되는데 남양주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설명회를 가셔야 된다고
2시까지 가야 된다고 못 온다는 걸 제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몇 분 걸리니까 내비 찍었더니 30 몇 분 걸려. 그래서 여기서 끝나 갈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제가 억지로 끌고 모시고 오신 분이라서 좀 잘 들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선덕고등학교 부모님 계세요? 선덕고등학교 부모님 계시면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11시에 선덕고등학교 아이들만을 위한 영어 설명회가 좀 진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선덕고 부모님들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3 올라가는 부모님들 혹시 고3 올라가는 자제분들 이제 고3 된 아이 자제분들이 계시면은 올해 이번 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는 저희 국어과 시영균 대표 강사하고 시영균 선생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투스에서도 대표 강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오프라인 단과 강의는 제일 수강생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영균 강사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 우리 조정현 선생님 그리고 영어의 강수현 선생님이 같이 국어 영어에 대해서 제가 학습법에 대해서 고3 학습법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또 오후 4시에는 저희 수학과 고3 대표 강사인 양지영 선생님하고 또 박성영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또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주변에 고3 올라온 부모님들 계시면 와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우리 김성만 선생님이 진행할 텐데 헤어스타일이 다르네. 자, 우리 수학 전문가 강사이고 또 저희 제 수반에서도 저와 같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우리 김성만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만 선생입니다. 네, 제가 이게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해서 10년 전에 결혼할 때 사진 찍은 건데 지금 좀 변화가 있죠? 머리를 이때는 길러보고 싶어서 열심히 길렀었는데요. 곱슬이 심해서 안 되더라고요. 자,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사실 1등급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학생이 그려준 건데 제 교재마다 시그니처처럼 넣어놓는 거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이투스에서 나오는 책들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잘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부모님들 혹시 고등학교 때 고3 때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었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 대한 허바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능 가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선 또 1등급을 넘어서서 98%, 99%를 찍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가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2번입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시진 못하실 거고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에 대한 것들을 제 제자들이 선생님 이런 걸 했더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맞네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짚어드릴 거고요. 학습 전략 그리고 수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개념서, 예스, 오답 노트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 학원에 여기가 원래 600명 정도의 학생이 재수를 하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면 학습 이력 조사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고3 3월에 너희들 성적이 어땠니? 그리고 실제 수능이 어땠니인데 제가 일단 코멘트를 달지 않을 테니까 잠깐 이걸 보시겠어요? 일단 대학에 간 친구들이 아니라 입시에 한번 실패해서 재수한 학생들이라서 전체적인 데이터와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 1분 정도만 잠시 한번 이 데이터를 봐주세요.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첫 번째는 놀라운 게 3월 달에 1등급을 맞은 학생이면 분명히 잘하는 학생인데 수능 가서 30%밖에 자기 등급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고요. 3, 4등급 아이들의 특징은 그쵸? 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큰 틀에서는요. 3, 4등급 친구들은 자기가 받던 등급을 거의 그대로 받았습니다. 3, 4였던 친구들은 거의 3, 4를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1, 2등급 친구들은 자기 등급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3월 학평에는 재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재수생들 이번 주에 개강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 3월 달이면 거의 웜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아예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달, 9월 달 평가원이 되기 전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것들에서는 그냥 아이들끼리 본 거죠. 절대 강자들이 저 뒤에 숨어 있는데 아직 그냥 아이들끼리 싸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1, 2학년 학부모님들이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 얘가 1등급을 받아도 3학년 가서 1등급 받기가 힘들 거고요. 일단 2학년 모의고사보다 3학년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3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더라도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못하는 친구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3등급 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재수를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재수이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은 재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재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데를 잡으면 대치동입니다, 결국에. 그 동네 친구들 수학 제일 잘하고 공부 제일 잘하거든요. 평균 등급 제일 높거든요. 왜 재수할까요? 재수는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가 만족하는 데가 갈 수 있을 때까지 결국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등급이 그만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오늘 이 화두를 먼저 던지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만큼 등급 유지를 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2학년을 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주제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상위권 친구들도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면 분명히 상위권 맞죠. 3학년 처음 들어가서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으면 얘 진짜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결정적으로는 뭐죠?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니까 수능까지 가서 결국에 어그러지는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수학 전문관을 오픈하면서 이 수학 전문관 수업을 진행은 하지만 사실 13년 이상을 거의 재수생들만 가르치고 살았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생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600명 정도의 아이들의 오답 노트를 분석해 보니, 오답 노트라 하면 아이들의 그 입시 실패 노트겠죠. 그 친구들을 분석해 보니 재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3학년부터 지금 전문관을 운영하지 않고 1, 2학년부터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1, 2학년부터면 저희가 이 아이 성적을 완전히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3학년까지 차분차분히 올라가서 하기 위함이니까 일단 이 데이터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3학년 3월 모의고사에 1등급을 받더라도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 제대로 관리받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저 수능 보고 나서 항상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찾아오면 밥은 얼마든지 사줄게. 선생님한테 그 공부했던 소회를 한번 보내줄래? 라고 했을 때 제자인데요. 아까 방금 전 보여드렸던 거에서 3월 달에 1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2학년 때까지 3, 4등급밖에 나오지 않던 친구가 재수 한 번에 성공해서 정시로 고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 친구를 공부시켰던 저의 학습 전략이 뭐였냐면 개념하라였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3, 4등급 정도 되면 사실 학생들은 웬만한 문제집 다 풀었거든요. 시중 문제집, 이 아이도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자기 문제집 정말 많이 풀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점점 수학에 자신감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래? 그래서 딱 두 가지 시킨 거거든요. 개념해라. 개념서 보라는 소리입니다. 반복해라. 오답노트 관리 쌤이 직접 해줄 테니까. 지금 저희 전문관 친구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틀린 문제 다 추적 관리하고 있거든요.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 주는 건 당연하고 틀린 문제들을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에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3학년 1년 만에 이 친구는 고대에 붙었죠. 그래서 정말 저의 되게 중요한 성공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 건 또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몇 분씩 잡담하는 선생님들이 얘는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제 제자들도 앉아 있지만 저 수업 시간 중에 학습해라, 공부해라, 너희 선배들 중에 이러이런 성공 사례가 있어 얘기는 가끔 합니다. 왜냐면 동기부여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집에서 무슨 밥을 먹었는데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애초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냥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쉬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정말 남들보다 하나 더 해야 된다는 마음, 근데 그런 친구를 알아주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키워드들은 개념해라, 반복해라, 그다음 컨텐츠.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학생 때는 사실 저희 같은 전문 학원들이나 강사의 역량이 별로 필요 없는 게 그냥 모든 중학생들 내신 대비한다 그러고 공부하면 사실 책 3-4권 도장 깨기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컨텐츠들은 뭐 3번, 4번씩 봤어요가 불가능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콕 찍어서 시험에 나올 거에 대한 거, 또 아이의 레벨에 맞는 책을 정확히 골라서 선정해서 가야 돼서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저희 컨텐츠들도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이런 거 설명해 와보시면 그렇죠. 의대 붙은 애를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의대가 뒤에가 있죠. 지금 저희가 1학년부터 수학 전문관을 운영하는 게 얘네 다 의치대 보내려고 지금 이 반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거기서 M1이라 그래서 둘 다 의치대반 자원만 지금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왜 뒤에다 해놨냐면 사실 이 친구는 저랑 2년을 공부한 친구예요. 처음 재수할 때 저를 만나서 제가 담임으로, 제가 수학 강사로 얘를 관리했는데 첫 해 서울대 생물교육에 붙은 거예요. 그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생물교육이 사실은 턱걸이로 붙은 거거든요. 제가 입시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입시만 해도 물리교육, 생물교육이 번갈아 가면서 펑크가 나던 때였어요. 전년도에 물리교육이 펑크가 났으니 이번에는 글로 몰릴 거라서 생물교육이 올해 펑크가 날 거다 해서 생물교육을 넣었는데 됐죠. 합격을 해서 이 친구도 자기 성적에서 원래 못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최초합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원장님이 지금 아까 방금 저 소개해 주신 원장님이거든요. 그때 일화가, 그래서 이 친구가 똑돌리로 학원에 온 거예요. 똑돌리로 왔는데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상담하고 계셨는데 그 아이가 서울대 붙었는데 서울대 붙은 애가 떡을 이렇게 주고 간다고 했더니 학부모님들도 옆에서 눈빛이 벌써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랬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갔는데 서울대 다니다가 2학기 때 다시 반수하러 3반수라 그러거든요. 돌아왔더라고요. 자기 꿈이 사실은 의사였대요. 전년도엔 저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의사였대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 처음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 여기 멘탈 관리 얘기했었잖아요. 너 지금부터 너는 네가 스스로 상위권이라는 걸 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평소 때 공부 좀 동네에서 한다고 거들먹거린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의대에 가고 서울대에 갈까요? 사실 제일 무서운 친구들이 티나지 않고 있었는데 평소 때 정말 겸손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 번에 가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 그 태도의 차이, 이 멘탈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친구에게 소개했던 게 얘 2년 선배 서울대 의대 보내줬던 친구가 한 명 또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 얘기가 뭐였냐면, 야, 너 서울대 의대 가는 애면 얘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그 교실 안에서 의치대반 중에서도 제일 잘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걸 찾기 위해서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다시 3, 4등급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3, 4등급, 아까 3, 4등급 계속 나오는 거 보여드렸었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3, 4등급은 3, 4등급 밖에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는 안 돼요. 와, 모르는 거 하나가 나올까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의 그 멘탈의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일부러 교실 정 가운데다가 앉혔어요. 애들 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교실에 앉아서, 얘는 이미 서울대 학생인데 다른 친구들이랑 얘 삼수할 때 재수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얘가 서울대인 걸 이미 소문 다 돌아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쉬는 시간도 2번에 한 번만 일어서서 나갔어요. 2시간에 한 번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딱 갔다 오고 그냥 그대로 앉아서 바로 공부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수업하시면 얘가 제일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또 다른 애들이 얘 따라가려고 엄청나게 쫓아갔었거든요.
그게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시너지가 그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었던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 친구도 컨텐츠 얘기했지만 이 친구한테는 제가 멘탈을 심어줬어요. 어떤 멘탈이냐면 모르는 것 하나를 알기 위해서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라. 모르는 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냥할 때 사자가 상대방 봐가면서 대충 사냥하고 제대로 사냥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문제 볼 때만 정신 차리는 거 없거든요.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실수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던 친구라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수능에서 두 문제 틀리면 그러니까 사실 연대의예과는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수능에서 두 문제 틀리면 연대의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문제가 울산대, 성균관대 뭐 등등등이고요. 얘가 네 문제 틀려서 카톨릭대입니다. 수능 전체 과목에서요. 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학습 전략. 이거 이제 내신 얘기 잠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신 수능 혹시 어머님들이 집에 갔는데 엄마 전 정시로 할 거예요. 정시로 뚫고 갈 거예요.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지금 당장 공부는 하기 싫으면서 나중에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아이구나 라고 혼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한번 보시면요. 이거 내신 문제거든요.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대진여고 문제인데요. 왼쪽 문제, 오른쪽 문제 비교해 보시겠어요? 똑같아요. 이 학교 내신의 변별력을 위해서 낸 문제인데 그대로 갖다 댄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최근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 문제인데 2016년, 7년 전 문제, 6년 전 문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근처 학교들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다기보다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뭘 하냐면 대진고, 살아벌고 등등등도 무슨 일을 벌이냐면 기출문제도 오래전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단순 기출도 아닌 EBS 수능 특강, 연계교재, 수능 연계교재들 있죠. 그 친구들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도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도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BS 문제들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기본적으로 고2 내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겠어요?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고3 올라가서 한 번에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고2 1학기 때 수원하면서 수원 정리하고 고2 2학기 때 수투하면서 수투를 정리를 그때그때 미리미리 해놓는 게 맞을까요? 네. 학생들은 뒤로 미루는 거예요. 당장 내신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그 완벽주의라 그래가지고 티끌 하나가 묻으면 그냥 에이 몰라 이렇게 해버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 안 돼요. 아까 그 친구 멘탈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네 문제 틀리는 그 친구도 중간에 시험 볼 때 망칠 때 있어요. 그럼 몰라 이게 아니라 한번 그럴 수 있지만 거기서 자기 멘탈을 부여잡고 그럼 자기의 실패 원인이 뭐였는지를 치밀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쉬고 싶고 하는 걸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여기 내신을 보면서 꼭 해주고 싶었던 부모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학년 내신의 경우 변별력 확보되는 문제가 결국에 수능 고3 친구들이 보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EBS에서 콘텐츠에서 나온다. 학교 선생님들도 굳이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들이 만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이 낸다. 근데 학교 레벨이 조금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학교일수록 최근 문제를 내고요. 변별력 확보를 원하는 학교일수록 과거 문제로 올라간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왜 하필이면 대진여고냐면요. 대진여고가 최근 내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내거든요. 대진고보다 대진여고가 더 문제가 어렵거든요. 서라벌고보다 대진여고가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이 대진여고 계속 이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몇 년치를 제가 일부러 다 추적해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한두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진여고의 오늘 지금 30분짜리라서 더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진여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들이 다 이렇게 이런 모양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3, 고2 친구들의 내신 대비에는 이론 친구들까지 고3들이 푸는 기출까지 다 손댈 수 있어야 되는구나를 기본 마인드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꾸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지금의 내신 대비를 하는 게 결국에 수능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하면 수원수투까지의 공통 과목을 제대로 해두면 결국에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3 올라갔을 때 풀어야 될 기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최적화된 컨텐츠를 계속 제공을 해도 버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2 때 제대로 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3 올라가서 남들은 최신 컨텐츠를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아직 기출도 다 안 돼 있으니 기출을 다시 정리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자녀분들이 나 이번 시험 한 번 망쳤으니까 나는 이제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한 번 한 번의 내신 대비가 결국에 수능 대비라는 걸 고2 학생들은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컨텐츠 소개하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고1 얘기를 여기서 한번 녹여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고2 자료기는 한데요. 일단 이게 저희 수학 전문관에서 일단 2월에 한 바퀴 돌렸고요. 지금 블랙라벨로 한 바퀴 돌리고 다른 반들은 뭐 바이블 개념소로 한 바퀴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한 바퀴 더 돌리고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때 3월 말 4월 초부터 내신 대비 들어갈 때 하려고 지금 문항 제작 중인 콘텐츠들인데요. 첫 번째는 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근처 학교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대진고 2021, 청원여고, 대진여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이런 친구들 가지고 이 근처 학교들 문제, 최신 문제들 가지고 센을 만들어 놨어요. 유형 대비하는 거죠. 근데 얘는 킬링 컨텐츠가 아니죠. 그냥 이러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내신형 문제들을 좀 익숙할까? 아, 우리 학교는 그래도 좀 이런 걸 자주 내네 하는 정도를 구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제들 중에 이제 변별력 확보를 위한 주제들이 이런 거죠. 고2 약점 유형 연습.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고1도 아이들이 약점으로 걸리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들만 저희들은 따로 모아서 이게 수1이라는 파트에 개수 세는 거거든요. 정수의 개수 세는 건데 이게 사실 개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센 건 8개인데 9개가 답이면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걸 집중 탐구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런 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학교별 기출들을 다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컨텐츠들을 학교 시험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이게 저희 전문관의 컨텐츠 첫 번째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실전인데요. 특히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저런 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이고요.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이게 강남 무슨 여고의 시험 문제거든요. 전년도. 이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강남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숙명여고, 단대부고 이런 학교들 이름만 들어도 어떤 학교들인지 아실 거예요. 그 학교들 내신 문제를 보면요. 이게 수능보다 어려운데 이런 친구들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여기 보면 회차가 있죠. 32회차입니다. 이건 네,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35회차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습을 시켜야 우리 상위권 친구들이 학교 가서 1등급을 받지 않을까? 예, 이거는 시간 정확히 재고 그 시간 동안에 풀고 해설해 주는. 물론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주에 2회 정도 하고요. 나머지 날에 하루에 하나씩 풀어와서 질문 받아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 완벽한 내신 프로그램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고1의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저런 컨텐츠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저런 컨텐츠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혹시 우리 학원 청소를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는 해야겠다. 가장 기본적인 게요. 고1 시험은 고1도 모의고사 기출이 있습니다. 고1도 3월에 모의고사 보고요. 1년에 4번의 교육청 모의고사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친구들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EBS, 올림포스, 고난도 요 책들 다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 자이스토리. 여기서 근데 여기는 제가 특정 회사를 비방하면 안 되는데 자이스토리를 보실 때는요. 혹시 자녀분들이 자이스토리의 해설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스토리라는 책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대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어중이 떠중이의 저자들이 많이 좀 콜라보돼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정제돼 있다는 해설이 아니어서 해설이 일관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이 같은 거를 볼 때는 내용적인 구성은 괜찮지만 해설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신고쟁이라는 책, 저희 회사 컨텐츠인데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 대비하기 좋고요. 그다음 이제 강남권 우수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 내에 들어오는 훈련과 특히 1학년의 고난도 문제들은 2학년은 3학년 모의고사에 가져오면 되는데 1학년 모의고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고난도의 소스가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강남권 우수기출 문제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게 저는 10년 전부터 쓰던 건데 작년부터 이게 뜨더라고요. 전 교육심리학에서 배웠던 건데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학생들이 안다의 기준은 심한 경우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학원 다니면서 수업 들었으니까 자기는 안 돼요. 특히 지금 고1 수업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저희 의치한 반, M1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다 공부하고 왔대요. 자기 저한테 처음에 자랑하는 게 자기 수투까지 3번 봤대요. 근데 전 수학 강사잖아요. 걔 푸는 거 한 문제만 풀려봐도 얘 수학적인 능력이 보이거든요. 너 아닌데? 실제로 지금 그 친구는 우리 M1반에 지금 들어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요. 학생들이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건데요.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풀던데 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는 분명히 모르는 거다.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답 노트 관리 당연하고요. 내신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를 해서 아이가 틀릴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 고1 학생이면 보내주셔도 아마 저희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만한 수업 능력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건 자신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학년 내신 대비할 때는 아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소스가 많습니다. 수능 있고요. 평가원 있고요. 수능 매년 하나씩 나오죠. 평가원 매년 2개씩 나오죠. 교육청 매년 4개씩 나오죠. 사관학교 경찰대 매년 1세트씩 나오죠. 그럼 이거를 최소한 2011년 정도 것까지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아까 거기에서 EBS 그다음 강남권 나머지 문제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소스에 특히 사관 문제들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경찰대 문제는 좀 너무 많이 가서 경시대회 같은 느낌이 있고요. 특히 사관 정도는 꼭 풀어봐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BS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말씀드리는 교재입니다. 3학년들 거요. 그리고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최신 올해 문제보다는 학교 선생님들도 또 극단적이에요. 올해 최신 문제를 내는 케이스와 4, 5년 전 거를 내서 아예 애들이 구경도 못한 걸 내는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그들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곳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는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지금 시간 압박이 조금 있어서요. 일단 이걸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수능 얘기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사실 수능이 가장 관심이 크시잖아요. 여기에 일단 보시면 되는 게 수능 작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지고 만든 표인데요. 표준 점수를 상위권 15개 대학은 그러니까 숙명여대는 제외하고 상위권 15개 대학은 다 표준 점수를 사용해요. 표준 점수는 왜 사용하냐면요. 과목별 유불리를 없애는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거고요. 135점 정도의 최고점이었던 것이 최근 3년부터 140점대가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수학이 입시의 당락을 다 결정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되게 힘든 구조인 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수능이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졌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어머님들 여기 연한색 있죠? 이게 작년 재작년인데요. 연한색은 그냥 쉬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140점대로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진해지는 색깔들 있죠. 요 진해지는 색깔이 예전에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충 10개 정도가 생겼죠. 이렇게 오는 게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수능을 잘 냈다고 생각하니까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냈다의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 상위권 친구들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다음에 평가 기준이 되게 애매해져서 국어를 많이 어렵게 냈어요. 근데 그 국어가 어렵게 내는 거 가지고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과거처럼 극단적인 킬러를 내면 어차피 다 세 문제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요. 그럼 상위권 중에 극상위권과 상위권의 구분이 모호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 146점부터 됐다는 게 뭐냐면 점수를 쭉 스펙트럼을 펼쳐줄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갔냐면 4점짜리 개수를 늘리고 난이도를 조금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푸는 시간이 더 빠를 거고 정확하니까 실수도 안 할 거고 그래서 많이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 수능이 변하고 있고 아까 6월, 9월을 비교해 드렸던 건 뭐냐면 6월, 9월의 성적이 분포가 거의 똑같거든요. 평가원이 정말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안정된 이 정도의 성적이 계속 나오도록 앞으로도 기조가 유지가 될 거고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기조란 소리는 뭐라고요? 결국에 4점짜리 개수가 늘어나고요. 그러면 결국에 뭐죠? 유형이 되게 넓혀진다는 거죠. 특정 단원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는 수투, 미분 한 문제, 적분 한 문제, 그리고 수원에 지수함수 한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면 지금은 단원마다 어려운 게 하나씩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어느 단원 하나도 거를 게 없으니까 내신 대비부터 철저하게 하는 게 맞아요. 모든 단원이 다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도 무조건 준킬러가 핵심이니까 가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함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멘탈 얘기. 쉬운 문제는 학생들이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쉬운 거 중위권 문제를 연습을 정말 많이 돌려야 돼요. 기계처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정확도가 높지 않으면 절대 상위권이 못 되고요. 어머님들하고 아이하고 얘기해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죠. 선생님, 우리 애기 한 90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2개 더 틀려갖고 왔대요. 애들은 그걸 실수라고 엄마한테 변명을 하는데 그게 실력이거든요. 평소 때 대비해야 되는 영역인데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현재 수능에서 좋지 않습니다. 쉬운 거 중간치 문제들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친구들이 나머지 문제들을 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10개가 있는데 시험 시간은 100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서 140점대의 표준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서 쉬운 문제, 중간 문제들도 반드시 연습시키는 관리를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념서는 아까 원장님이 그냥 말로만 하셨는데 얘네들은 저희가 생각해도 개념서가 맞아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표현이 어머님도 이 생각해 보실까요? 수능이나 내신이 구술고사예요? 지필고사예요? 지필고사죠. 글을 분석해서 풀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학적 표현들이 다 어디서 오죠? 그래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개념서를. 제가 수학 강사 이투스라서가 아니라 바이블이 잘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이블 또는 수학의 셈을 가장 추천해요. 그 다음이 수학의 원리요. 수학의 정석은 아이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수학 강사인 제가 봐도 표현이 좀 너무 딱딱해서 어머님 세대의 정석이 제일 좋았겠지만 그거의 보완제로 나온 친구들이 현재는 설명이 훨씬 자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개념서에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요. 어머님들. 학생들은 이거 문제 풀고 해설 보고 끝이거든요. 맞았냐고 끝인데 바이블의 일부를 뜯어온 건데 얘 보면 이 밑에 되게 좋은 게 있죠. 접근 방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 중에 무슨 말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라고 이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정리를 해줬으면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시험 문제가 풀리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시험 보고 나면 이런 걸 많이 해요. 선생님 실마리를 못 찾았어요. 그래? 개념서 갖고 와봐. 요 실마리 여기 이 말 했지. 이 말을 보면 이 생각하라고 했지. 라고 얘기해주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그걸 하고 나면 학생들이 개념서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평소 때 개념서에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고 글 중에 접근 방법을 특히 읽으셔라. 근데 이런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답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학생들이 항상 2문제가 실수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뭘 해봐야 되냐면요.
이거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수인지 실력인지 보는 방법은 채점하기 전에 복기시켜 보는 거예요. 복기했는데 스스로 찾으면 진짜 그건 실력이 맞아요. 그럼 줄여가면 돼요. 그렇게 찾다 보면 스스로 줄여져요. 자기가 문제 풀다가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근데 실력 자체가 부족한 건 학생들이 실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력이 부족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다? 자기가 못 찾으면 다 실력이 부족한 거다. 이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식이 부족한 거, 뭐 해석이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찍으시려고요? 네. 앞으로 가드릴게요. 꼭 학생들 복기시켜 보시면, 복기시켜서 찾으면 실수입니다. 못 찾으면 실력입니다. 이건 학습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예습이 중요하다. 마침 원장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일수록 반드시 기본부터, 이거의 기본은 개념서를 반드시 읽는 훈련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 강사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3월이 되면서 수학학원을 잘 결정을 하지 못하셨으면 1등급 반 친구들은 어차피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제가 수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수학 전문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